그레이스 CPU다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참고로 이 내용은 2021년 작년이죠. 4월에 엔비디아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1년에 2번 하는 행사에서 젠슨 회장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제품을 우리가 2023년에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인 거네요. 네, 예정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그레이스 CPU는 프로젝트 코드명입니까? 제품명입니다. 제품명이에요? 예, 제품명입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현재 상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상황을 조금 더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운데 CPU가 있고 여기 왼편에 이제 호스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PCI 장비에 GPU가 붙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GPU 안에서의 그 통신 속도, 그 다음에 CPU 안에서의 통신 속도 굉장히 높죠. 근데 반면에 이 가느다란 이 줄이 바로 병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before, after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늘리고 싶어 했던 게 이 프로젝트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만든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버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CPU가 총 예를 들면 4개가 있고요. 그 4개가 타이틀리 커플드 돼서 GPU와 마치 한 짝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들도 이 하나의 짝꿍에 다 붙어 있게 되고 이러한 하나의 모듈들이 또 이러 NVLink 통해서 다 N 대 N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메모리와 GPU 사이의 거리가 한 64 정도였다면 그게 이제 전체 다 합쳤을 때 뭐 몇십 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네. 이제 그레이스 CPU의 이제 배경과 본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작년 4월에 저희 회사가 시장에 공개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레이스 CPU죠? 예, 이게 전체가. 근데 여기에는 그레이스 CPU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칩이 그레이스 CPU가 되겠습니다. 암코어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GPU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페어 다음 세대의 GPU를 다음 달에 있을 아마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미정입니다만 다음 세대의 GPU가 이제 여기 장착되게 되는 이 CPU가 GPU가 같이 완전히 옆구리에 콕 붙어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에 장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보시는 이 조그만 4개와 밑에 4개가 바로 호스트 메모리입니다. 예. 그 로우 파워라고 해서 LPDDR이라고 하는 호스트 메모리 통신을 통해서 CPU와 호스트, 그 다음에 이 호스트 메모리와 GPU 사이에 밴드위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아까 제가 병목이라고 했던 이 CPU와 GPU 사이의 병목도 NVLink 기술을 통해서 확 늘려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략적인 제휴를 고객사들하고 맺고 있는데 그 CS라고 하는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 국립 슈퍼컴퓨터 센터입니다. 예,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슈퍼컴퓨팅, 이제 서버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되겠고요. 저희의 그레이스 CPU와 이제 엔비디아 GPU를 차용하겠다고 계약을 맺었고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2023년 말경에 구축 예정입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슈퍼컴퓨팅 센터의 주요 업무들은 뭐 기상 예측, 기후 예측, 그리고 재료 연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서버 시장,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CPU의 마켓 쉐어를 보면 X86, 그러니까 인텔과 AMD를 포함한 X86이 사실 지배적이고 ARM은 뭐 모바일이나 엣지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지만 서버 시장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레이스 CPU를 내놔서 모든 X86과 엔비디아 GPU의 조합을 다 그레이스와 GPU로 바꾸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X86 CPU를 지원을 할 거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을 거지만 이러한 ARM CPU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해내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틈새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그 틈새를 뚫고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틈새 시장에 대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틈새가 어딘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2020년에 저희 엔비디아가 기사가 아니라 일반 그 IT 인프라의 전문 그 기사가 난 게 ARM의 기회가 서버 시장에서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HP 시장에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기사는 이제 8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한 10년 전에 ARM이
서버 시장에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출사표를 내던졌고,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솔찬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HPC 커뮤니티에서 암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HPC는 범용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 기술의 한계, 성능의 한계를 계속 그 벽을 뚫어내야 되는 게 바로 슈퍼컴의 그렇죠. 숙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수 목적의 연산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2년 전에는 몇 페타플롭스였는데 지금은 몇백 배가 늘어는 몇 페타플롭스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성능의 벽을 계속 뚫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미 기성화되어 있는 x86 CPU보다는 자유도가 나한테 있는 ARM 라이센스 사서 내가 뭐 몇 코어든 내가 커스텀해서 만들어 볼게라고 하는 자유도가 있는 ARM CPU에 대한 채택이 이런 HPC 시장의 니즈와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꽃이 조금 새싹이 피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표는 탑 500이라고 하는 전 세계 공인 글로벌 기관에서 전 세계 슈퍼컴들의 성능을 1년에 2차례, 봄에 한 차례, 가을에 한 차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인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탑 500 리스트 중에 1등이 바로 일본에 있는 후가쿠라고 하는 슈퍼컴입니다. 근데 이 슈퍼컴의 액셀러레이터 가속기를 뭘 쓰는지 봤더니 암 기반의, 여기 보시는 암 기반의 후지츠가 커스텀하게 만든 암 기반의 프로세서로 지금 현재 4번 연속, 그러니까 네. 2020년 2번, 2021년 2번 총 4번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엔비디아는 없는 것 같네요. 엔비디아 GPU는 없습니다. 네. 참고로 2등부터는 저희 엔비디아 GPU가 있는데요. 저도 신기했고 네. 실제 그 지난 그러니까 암만 갖고서 암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 작년 SC21 행사에 어떻게 감사하게 이제 출장을 가게 돼서 저 후각구를 담당하는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1등 시상하고 내려오시면서 어떻게 엔비디아 GPU 안 쓰고 그 암 CPU로 제가 좀 무식하지만 무식하니까 질문 드린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문에 나오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두고도 한 5분 이상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가속기 없이 암을 통해서, 그게 사실 호스트 CPU인데 그걸 얼마나 뚱뚱하게, 소위 말해서 뚱뚱하게 해서 그 최적화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가하셨더라고요. 암코에. 그래서 어쨌든 암은 이렇게 슈퍼컴 시장에서는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운데 있는 이 과학 분야에서의 그 눈에 띄는 성장 말고도 다른 세계 분야에서도 이제 암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클라우드에서 AWS의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암 기반의 CPU 인스턴스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쓸까 제가 검색해 봤더니 지금 요즘 클라우드 게이밍이 항상 화두이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우드 게이밍이라 하면 안드로이드 환경에 이 모바일 핸드폰의 환경을 서버에 가상화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인스턴스를 올려놔서 정구형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에 접속을 했으면 정구형을 위한 가상화를 하나 띄우고 거기에 안드로이드 환경을 해서 거기서 아주 고성능의 그 게임을 이 서버에 힘을 빌려서 얻은 다음에 그 비디오를 그냥 제 모바일에다가만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이밍을 이루는 환경이 이 모바일의 이 모바일의 그 퀄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 기반의 프로세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클라우드 게이밍에 있는 서버도 암 코어를 기반으로 한 암 가상화 머신을 만들면 이제 궁합이 맞지 않을까라는 설명이 이 기사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클라우드에서도 그 암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엔터프라이즈 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PC나 뭐 엣지 디바이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암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컴파일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MD CPU가 GPU 서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선택으로 진입을 했을 때 많은 고객분들이 뭐 이제 인텔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AMD에서 잘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그 두 개 CPU는 모두 X86 컴파일러라고 하는 공통의 컴파일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컴파일 됩니다. 그러니까 뭐 AMD의 특별한 피처나 인텔의 특별한 피처는 물론 재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코드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개의 CPU는 X86 프로세서라고 하는 안에서 컴파일이 되는 반면 암은 암 컴파일러가 따로 존재합니다. 마치 IBM의 파워 컴파일러가 따로 존재하듯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암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서 돌아갈 수
수 있는 워크로드는 아직 그 지배적이지 못한 게 당연하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암으로 돌리려고 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ARM의 CPU와 엔비디아 GPU 이 환경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엔비디아는 그러한 환경을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이용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장표가 말하고자 함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이 푸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컴파일러, 뭐 C++로 내가 코드를 짰는데 ARM 기반으로 짰는데 거기에 GPU를 넣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컴파일이 현재 지원을 한다. 그게 뭐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데이터 애널리틱스뿐만 아니라 AI 쪽도 많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PC 어플리케이션,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뭐 분자역학 또는 양자화학, 이런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연구원분들이 주로 돌리는 어플리케이션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X86과 엔비디아 A100이라고 하는 GPU로 돌렸을 때가 바로 이 1.0에 해당된다라고 보면은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바로 ARM CPU와 엔비디아 A100을 가지고 돌렸을 때 벤치마크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래프가? 이거를 고객분한테 보였을 때도 그랬고, 사실 저도 발표 준비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지금 암 생태계가 성숙 단계인가 아니면 시작 단계인가가 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암에선 당연히 모든 게 잘 돌아가고요, 그거에 대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떻게 뭐 좀 속된 말로 겨우 암에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태동기네. 태동기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암으로도 돌아가게끔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은 코드 수정과 그 포팅과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다. 뭐 어떤 거는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건 밑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 AI는 어떨까요? AI 밑에 있는 그건 모델 이름입니다. 레즈넷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버트, 뭐 자연어처리죠.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X86 서버와 이제 엔비디아 A100이죠. 두 개의 조합을 했을 때와 이제 ARM 서버와 ARM CPU와 엔비디아 A100을 했을 때의 조합이 되겠고, 어떤 거는 느리고 뭐 어떤 거는 빠르고, 역시나 이 역시 여전히 일단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ARM 기반의 생태계를 좀 더 확대하고자 ARM CPU와 엔비디아의 GPU 등을 갖춘 ARM 디벨롭먼트 킷을 저희가 HPC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몇몇 고객분들도 저 엔비디아 ARM HPC 데브 킷을 구매해서 맛을 보고 계시고요. 예, 솔직히 국내에서도 뭐 애트리 같은 경우 신문에 다 났지만 ARM 기반의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기술과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또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하면서 이거 갖고 이제 아까 제공해준 ARM 컴파일러. 네, 맞습니다. 컴파일러를 계속 최적화시키는 거, 라이브러리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겠네요. 예, 아까 그 일본 교수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 작업과 우리가 자체 제작한 이 프로세서와의 궁합도 맞춰보고, 그렇죠. 뭐 다른 X86에서 돌아가는 성능과 우리에서 돌아가는 성능은 뭐가 좋냐.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은 그 HPL이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ARM 기반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벤치마크 여기서 돌려서 나오는 결과를 저쪽 CPU에 돌리는 걸 비교하지 않겠느냐. 이런 뭐 벤치마크의 환경들, 개발 환경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